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? 이거 전시 준비? 작년부터 새로운 작업을 좀 해보려고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또 찍으시면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색깔이 있었는데 이게 한번 칠하면서 떡져가지고 색깔을 또 맞춰야 되거든요. 다 같은 색깔로. 아 근데 여기 또 기스 나가지고 또 큰일 났네. 원래 라카를 안 하고 아크릴로 붓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붓으로 하기에는 너무 계속 떡져가지고 색깔을 맞추고 있어요. 아니요. 인절미는 좋아하긴 해요. 계속 설치만 하다 보니까 보관하기도 힘들고 설치하면 설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 그 큰 공간을 누가 대주는 것도 아니고 사진 촬영이나 영상밖에 안 되니까 또 판매도 생각해보고 그러면 벽면에 걸 수 있는 거면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주기도 하니까 좀 방법을 좀 달리 해봤어요. 들어오시죠? 여기는 소품 보관하는 곳도 있고. 되게 깔끔하네요, 생각보다. 저 되게 더러울 줄 알았거든요. 아니, 복장은 이렇게 있으니까 저렇게 생각. 아우. 아, 여기 아예 정리를 안 해가지고. 정리. 아유. 제 작업을 도와주다 보면 한 달 작업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후배들이 오려고 하면 거리가 멀어서 여기서 좀 잠을 자고 다음날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. 한 많이 할 때는 7명, 8명도 하는데. 손님을 위한 공간이네, 그러면. 그렇죠. 일하는 동생들이랑 거기 손님들 위해서 작업을. 노예로.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맞는 것 같아요.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. 와이프가 지금 그리고 있는데. 와이프분이 저희 사장님께서. 예, 학교 후배예요. 저희 CC로 결혼했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드릴까요? 어떤 거 월드콤이나 브라보콘도 있고 고르세요. 저는요. 저 돼지코 먹을. 월드컵. 예. 월드컵. 복장이 너무 지금 제 복장이 어떻게 입고 다니시는데요? 깔끔하게 입죠. 이거 아까 원래 돼 있었는데 정리 좀 확인하려고 안 같네요. 아닌데 아까 저 있잖아요. 캔버스 작업. 여기다 이제 구름을 입체적으로 하는 건데 다른 거는 지금 다 할까요? 예. 내려가시죠. 지금 이건 녹음되고 있는 건가요? 네. 그럼 이 소리 계속 들 텐데. 저희 컨셉 아시죠? 작가님. 노동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노동식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이름 따라가는 것 같아요. 또 좀 지나다 보니까 좀 더 작업도 하면서 사람들이 노동식이라는 이름이 좀 흔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쉽게 기억하시더라고요. 저한테는 이제 많이 이름 잘 지었구나. 저도 이름 따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일이 좀 많았어요. 대출 작업실 구입하는 것 때문에 대출을 많이 끌었었는데 대출비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금리가 올라가지고 힘들긴 합니다. 그래도 어떻게든 계속 갚아가는 건 있어요. 그럼 재미도 또 있죠. 예. 작가들이 돈 얘기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. 맞아요. 저도 지금 힘들어요. 뭐 가끔가다 또 얘기했을 때 설치하는 규모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거든요. 그 어느 정도 비용이 있는데 큰 거 같은 경우는 또 기계도 렌탈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붙잖아요. 그러면 그 비용을 할 때 그걸 먼저 물어보고 전시를 하다 보니까 작은 갤러리나 미술관 같은 데는 저를 못 불러요. 엄두를 못 내네. 예. 그게 소문이 퍼졌는지도 모르죠. 그래서 뜸한 것 같기도 해요.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2006년 그때부터 좀 이거 아니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. 부모님께서 농사를 좀 지으시다가 서울을 올라오셨는데 서울 올라와서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셨어요. 솜털집을 운영하셨던 거예요. 한 대원 때까지 했나? 아마 그랬을 거예요. 제가 이제 좀 졸전 준비하면서 이제 작업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이제 가까운 걸 한번 생각해봐라.
생각을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. 지금 제가 이제 강의도 나가겠는데 그 애들한테도 얘기해도 너 생각나는 거 뭐 얘기를 하고 막 아무것도 저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나도 그랬다 예전에 그랬다 했는데 가까운 거 생각하다 보니까 가족부터 생각하게 되는데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이제 솜틀집을 계속 했었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지만 바쁘실 때는 솜틀 기기도 저도 틀고 막 도와주고 그랬거든요. 광고도 하러 막 뭐 아파트 같은 데다가 뭐 스티커 붙이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그런 기획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가족들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솜틀집 때문에 먹고 자랐으니까 내가 솜을 먹고 자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그럼 솜을 한번 작업을 해보자.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. 그 컨셉이 잘 맞다 너랑 너희 가족이랑 너가 이제 작업 자체도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해서 살만 하면 너 평생 먹고도 살겠다 이런 얘기까지 좀 했었어요. 그때 당시 몰랐어요. 이게 내가 솜 작업을 할지는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뭐 솜 작업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좀 독특하게 표현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솜 재료의 특성상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안 찾으니까 저만이 가지고 있고 저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찾아주고 뭐 갤러리 같은 데 누가 물 뿌리고 다니지는 않잖아요. 습기에 그렇게 약하지도 않아요. 왜냐면 오공본드를 재료로 쓰기 때문에 한번 코팅이 돼요. 그리고 단단해져 가지고 피가 막 사우나탕 같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그게 그렇게 부서질 일은 없어요. 그렇죠. 아니 이렇게 비가 막 이렇게 장마가 올 때. 그거 밖에 내놓는 건 아니죠. 작품도 일반 회화 같은 거 밖에 내놓나요? 안 내놓잖아요. 똑같죠. 그래요? 그 캔버스 작업도 누군가 다 만지면 흠집이 나니까 최소한의 이제 보호막 같은 거는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크릴 작업도 아크릴로 씌우기도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걱정을 안 했어요. 솜이란 재료를 처음 썼을 때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. 거의 3년 동안 아까 말같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학교 동기들이나 후배 사람들이 야 이거를 어떻게 판매가 되냐 어떻게 고정할 거고 어떻게 판매가 될 거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크릴관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막 그때는 한창 아크릴이나 유리에도 집어넣었으니까 생각했는데 꼭 아크릴만 집어넣으면 공간이 한정돼 있잖아요. 아무리 커도 뭐 그 공간을 벗어나면 이동도 힘들고 보관하기 힘들고. 네. 제가 포스코 미술관 그 개인전 할 때 그 미술관 그렇죠. 천장이 한 30m였어요. 높이가. 그리고 와이어줄이 이제 실제 매다는 공간은 30m가 아니라 거기 매다는 곳이 30m고 실제 매다는 건 11m, 12m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대밖에 없었다고 그때 들었었는데 거미 사다리라고 있어요. 궤도 차에 있고 거미 쭉 뻗어가지고 왔는데 그게 30m까지 이게 올라가요. 그거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올라갔죠. 올라갔는데 저도 이제 고소작업 때랑 그런 걸 많이 탔거든요. 근데 최고로 높이 올랐던 게 아까 30m인데 거기는 이제 위치를 거기 보면 파이프관이 되게 쭉쭉 몇 군데가 있어요. 천정에 받침돼 있는데 조정한 분이 많지도 않아요. 그분이 몇 분 없어요. 그 기사분이 한번 약간 화가 난 적이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여기 갔다가 잘못해가지고 여기를 또 붙여야 되는 거예요. 다시 매달아야 되는데 와이어줄을 그때 당시에 좀 서투른 것도 있었고 했는데 뒤로 아니 여기 지금 와야겠어 그러니까 기사님 좀 화가 난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한 바퀴 툭 치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이 몸이 한 1m가 이렇게 나갔다가 튀려고 가슴이 설레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근데 그 기사님이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. 한 번 할 때 딱 한 번 가야지 왔다 갔다 하면 자기도 사고 낼 줄 모른다. 그러니까 조심해라. 한 번에 딱 가자. 그래서 제가 그러긴 했는데 그거 철수할 때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 진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때 무전기로 했었으면 또 편할 수도 있는데 무전기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아래 소리치면 아래 듣고 막 그런 상황 있잖아요.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. 설치 그리고 뭐 MCM 뭐 이거 말해도 되나요? 그럼요. 그런 것도 있어. 거기 하세요. 또 MCM 어디? 그리고 또 삼성이랑 한 3년 했어요. 그 다른 기업이랑도 그때 뭐 여기저기 좀 했었어요. 저기 뭐지? 안경, 선글라스 그쪽 업체랑도 젠틀몬스터? 거기랑 한 2번 정도, 2-3번. 젠틀몬스터는 작가들하고 참 그렇죠. 예전에 제가 김한국 대표님인가? 되게 젊으세요. 연금 주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했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선글라스 선물 좀 받았나요? 하나 줬어요. 와이프랑 제가 하나씩 받았어요. 기분 좋죠. 제가 다른 기업이랑 할 때도 다 주시더라고요. 하나씩. 갤럭시는 뭐 주셨나요? 받았죠. 하나는 와이프 하나 주고 하나는 제가 받고 온 거예요. 부럽다.
다음에 또 한 번 있었는데 그 다음은 아니에요. 핸드폰을 LG 걸 쓰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이제 거기 작가님 혹시 핸드폰을 뭐 쓰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LG 거 쓰고 있는데,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삼성 거 작업을 하면 삼성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. 바꿀 의향이 있냐 해서 저 바꿀 의향은 있죠. 그러니까 준다면야. 준다면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지금도 삼성 쓰시나요? 지금 이제 있어요. 보세요. 보여주세요. 어디 한번. 노트 10 플러스 코오롱이랑도 한 2번 했어요. 제가 달라고 한 건 아니고 아 그렇죠. 예, 실리 침대랑도 같이 했고 2부 자리는 안 했나요? 2부짜리는 안 했어요. 기업인들이 사랑하는 작가님이시네요. 맞춰주려고 해요. 왜냐면 제 작업을 보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하긴 전 그렇다고 제 것만 고수하는 건 아니거든요. 어울리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는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 그쪽에서는 첫뜻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콜라보는 자기네 기업 홍보가 주 목적이잖아요. 그래서 작가 정신을 계속 내세워서 그냥 고집 피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제 쪽에서 위민되는 작업이니까. 결혼은 늦게 하긴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작업 시작할 때부터 한 10몇 년을 계속 도와주기도 했고 결혼 후에도 계속 도와주고 많이 도와주고 있죠. 사랑하시죠? 아 그럼요. 사랑해 한 번만. 사랑해. 소속가 매력이 제 눈도 많고. 아니 분명히 좋은 분들도 많고 다 그렇죠.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좋긴 한데 막상 제가 부모가 돼가지고 딸이 있으면 좀 적극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힘들고 저도 경험했지만 수입이나 뭐 그런 게 생활에 쉽지 않으니까 장점은 공구 같은 거 많이 써봐가지고 뭐든지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것도 다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쓰니까 용접도 할 줄 알고 뭐 공구 다룰 줄도 알고 웬만한 건 다 하긴 하겠죠. 그래도 그런 거 정도 할 줄 알면 이제 다른 데서라도 조속가 출신들이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.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근데 좀 잘해야지. 그걸 못하면 또 엉망으로 만들기도 해요. 개인전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까 자꾸 뭐 그런 생각이 부풀어 있잖아요. 다 대부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관종이에요, 관종. 그래서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보지는 않거든요. 한번 작은 갤러리나 어디에서 개인전 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요. 단체전도 많이 하고 뭐 개인전도 많이 해야지만 사람들을 이제 입소문 나가지고 찾아가고 그런 건데 첫 번째 개인전을 할 때 많이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. 내가 요것만 이 전시만 하면 개인전만 하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주거든요. 있을 수는 있죠. 외국에서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잘하면 특출나게 잘하고 또 운도 따라야 되고 준비가 많이 돼야지만 되는 거지 한 방에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많이 해라. 많이 해야지만 사람들이 찾는다. 그리고 개인전 한 번에 되는 거 없다. 개인전 많이 한다고 되는다고 하면 한 10번, 20번 이상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. 근데 그분들도 인정 못 받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저는 매년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후년이 좀 더 뭐 전시가 많아진다든가 자기가 생활이 좀 좋아졌다. 올해보다 내년이 좀 좋아지면 거기서 만족해라. 그러면 올해보다는 10년 후면 훨씬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한 방은 없다.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 혼자만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봤을 때 공감 가질 수 있는 그런 작업들. 그래서 저는 좀 난해한 작업을 좀 꺼려하죠. 저도 이제 미술관 가고 뭐 전시장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. 저도 이해 못하고 작가님들이 다 설명 써주기도 하긴 하는데 저도 잘 안 봐요. 그거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는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포장하는 거를 전 좀 싫어해요. 그리고 제일 힘든 게 글을 써서 보내달라고 할 때 작품에 이거 그런 의도가 없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달아가지고 막 저는 한 3줄만 썼으면 좋겠는데 뭐 거기 A4에 반을 쓰라니까 너무 많지 않나 이런 내용이 별로 없는데 억지로 이렇게 짜내서 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다른 작가들은 왜 이렇게 잘 쓰는 거야? 그래서 혼자 많이 생각해요.